자, 여기 보시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공부할 내용이 이런 오일은 조리용으로 절대 쓰지 마세요 하면서 음식에 조리하는 방법이 여러분의 노화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내추럴 메더신의 저자이신 앨런 게비 박사님과 이경원 선생님의 합작품입니다. 이 내추럴 메더신은 1권, 2권, 3권으로 이 정도 두께로 아주 얄쌍하죠. 이 정도 두께로 한 3권 정도의 책이 상당히 아주 영양의학 쪽에서 상당히 굉장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책들인데요.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부한 적들이 여러 번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또 색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오일을 조리용으로 쓰지 말라고 하는지 특별히요. 제가 이제 건강에 대한 책을 쓰거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밀키트를 건강 요리를 개발해 주세요 하시는 이제 환우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밀키트를 개발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엇을 제가 요양원 29년 동안 중환자들을 케어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 이제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죠? 왜냐하면 IGF-1이나 메티오닌처럼 어제 맞추셨어요.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점을 암세포는 메티오닌과 IGF-1에 의존한다는 사실들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가 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척도가 되는지를 이제 아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먹을 것인가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요리를 가지고요. 브로콜리를 가지고 한 사람은 건강하게 먹어서 영으로 계속 오랫동안 영한 상태로 지내실 수 있지만 한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암이나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이 방법으로 요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내추럴 메더신 책의 첫 페이지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음식의 조리법. 요새 여러분들이 요새 또 유튜브에 콜라겐이 뜨나 봐요. 콜라겐들로 또 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콜라겐이 좋아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콜라겐은요, 여러분이 조리하는 법을 아시면 됩니다. 로푸드를 왜 드시는 줄 아세요?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음식을 드시면 여러분이 노화가 안 돼요. 그런데 다 여러분이 이 조리법을 잘못하기 때문에 효소가 다 파괴되니까 한쪽에서는 담석도 생기고 결석도 생기고 기생충은 바글바글한데 콜라겐 아무리 드셔봐야 젊어지는 게 아니라 독소만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콜라겐은 뭐냐면 효소가 파괴되지 않게 음식을 드시는 방법을 아시게 되면 노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음식의 조리법이 노화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우리 인류는 불을 발견하기 이전부터 살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사람은 익히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호모사피엔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 거슬러 올라가면 로푸드로 다 먹었어요.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음식, 50도 이하의 효소가 옛날에는 원시인들이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호모사피엔스나 네안데르탈인이나 그때 불을 발견하기 전에 어떻게 먹었을까요? 나무에서 과일을 그냥 따서 열매를 그냥 먹었기 때문에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그대로 먹었기 때문에 노화가 안 되고 100년, 200년 장수할 수 있었겠죠. 물론 이제 음식을 익혀서 먹으면 좋은 점도 없지 않습니다. 매크로바이오틱 하시는 분들 보면 다 음식을 익혀 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쁜 균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죠? 나쁜 균을 나름식에 들어있는 나쁜 균을 죽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과일과 채소에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동물성에는 이제 균들이 기생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익혀서 먹으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고기 그러면은 익혀서 먹으면 괜찮지 않아요? 균들이 다 죽으니까 이제 기생충 할 때 유충이 그 고기 반점에 3cm 이내에 반점에 뭡니까 이 기생충이 1,500마리가 바글바글 하다니까 그러면 익혀서 먹으면 되잖아요. 이러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음식을 익혀서 먹으면 특히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는 음식의 경우에 상당히 많은 강력한 발암 물질들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 열은요, 단백질의 구성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그럴수록 소화가 안 되실수록 효소가 살아있는 날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소화가 안 될수록 여러분들은 익혀서 드시려고 그러죠. 밥도 죽으로 드시려고 그러고 유동식으로 드시려고 그러는데 유동식으로 드시면 드실수록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을 때 나오는 소화 효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으면 전분 소화 효소인 아밀레자나 푸티알린이나 또는 그 지방 소화 효소인 리파제나 단백질 소화 효소인 프로테아제나 이런 소화 효소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가해주면 단백질의 구성을 변화시켜 갖고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푸드 하는 겁니다. 비건 채식 요리보다 한 차원 높은 것이 그래서 로푸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 이제 3월 23일부터 4박 5일씩 매달 이제 요리학교가 하늘마을에서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아주 비건 채식과 로푸드에 아주 탁월한 이 감각을 가지신 여러 강사분들과 함께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효소가 파괴되지 않는 요리법에 대해서 좀 잘 익히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리하는 동안 여러 가지 나쁜 독소, 강력한 발암 물질들이 발생이 됩니다. 비닐을 태울 때 나오는 발암 물질, 뭐 다이옥신이나 뭐 이런 벤조피린이나 그래서 이 열을 가할 때 여러 가지 나쁜 독소가 나오는데 이러한 독소들이 바로 심장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모든 암을 유발하고 특별히 콜라겐을 쭉쭉 늘어지게 만드는 노화를 앞당기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리를 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 파괴되기 때문에 음식의 질이 떨어져요. 아마 우리 여기 여성분들은 환우분들은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때 가정 시간에 이제 배우셨을까 어느 정도 그 정도 감각은 있으신데 실제로 여러분의 현장에 가보면 모든 요리를 프라이팬 딱 꺼내고 다 지지고 볶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셨잖아요. 킴 윌리엄스 박사님이 가정에서 뭘 버려라? 프라이팬을 버려라. 프라이팬은 누구에게 주어야 한다? 원수에게 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그래서 엘렌 게비 박사님이 제일 첫 장에서 때리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 너무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을 것인가부터 배우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고 맨날 생식만 먹어서 될까요? 생식만 먹어도 그 화식과 생식의 비율이 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812를 기억하세요 할 때 80% 가운데도 이 로푸드인 그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천연 탄수화물 비율이 조금 더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식에 익숙해지시면 80% 가운데 60%는 천연 탄수화물, 20% 정도는 복합 탄수화물 비율로 갑니다. 감자, 고구마, 밥 이런 것들 전분기가 많은 탄수화물은 20% 정도. 그다음에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가 60% 정도. 그러면 여러분의 세포가 죽은 세포가 다 살아나겠죠. 이게 건강의 이 척도를 보면요. 그래서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가 산 음식으로 여러분의 죽은 세포를 살리십시오. 그 책의 제목이 산 음식, 죽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도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날 음식만 드실 수는 없기 때문에 조리법에 이 노하우를 좀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영양소의 질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음식 조리법과 보관법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특별히 조리법에 따라서 생겨나는 강력한 독소들 첫 번째가 바로 과산화지질입니다. 과산화지질. 자, 이제 세 가지 독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산화지질이고 두 번째는 산화 콜레스테롤이고 세 번째는 요새 이제 요리사들도 나와서 많이 얘기하대요. 아크릴라마이드를 강력하게 발현시키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힌트를 좀 드릴까요? 자, 이게 뭘까요? 바로 에이지 최종 당화산물입니다. 처음에는 당화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마이야르 반응으로 가고 그게 마지막에 에이지 반응으로 가서 여러분들의 주름이 줄줄 똑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단백질과 당분을 섞어서 요리하면 이렇게 노화가 되고 당뇨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당뇨병의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해야 당뇨 환자만 안 생기고 당뇨 환자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 모든 소화기 계통이나 암 환자들이 다 인슐린 저항성이 없도록 이 식사를 드시는 법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은 뭐냐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 보다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한데 어떻게 먹을 것인가는 제가 밀키트를 개발한 이유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자마 시조 박사가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환자를 어떻게 고쳤습니까? 음식물 먹는 순서로 고쳤어요. 예.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래서 밥 한 숟갈, 반찬 한 숟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교의 허버트 M 쉘턴 박사님의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다라는 책에 보면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방을 먹는 순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하시려면 여러분은 소화의 생리학부터 아셔야 돼요. 유방암이건 폐암이건 뭐 전립선암이건 신장암이건 소화기부터 살리셔야 됩니다. 소화기부터. 대장폐색부터 뚫고 들어가잖아요. 위장, 소장, 대장부터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늘상 하시는 현대인들이 아마 99.9%는 거의 다 밥 한 숟갈, 반찬 한 숟갈 드실 거예요. 근데 하늘마을에 보니까 여러분들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 생소해요. 어떻게 드세요, 여러분들은? 뭐부터 드세요? 예, 과일과 채소인 샐러드부터 먼저 드십니다. 두 번째 뭐 드세요? 단백질, 콩단백질 드시죠, 두부나. 세 번째 뭐 드십니까? 탄수화물은 밥하고 섞어 드세요, 아니면 단독으로 드세요? 예, 맨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들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새들은 날다가 추락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건강하니까. 왜 건강할까요? 예, 음식물 배합법을 알아요. 음식물 배합법에 대한 지혜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여러분 박사학위보다 중요한 게 음식물 배합법입니다. 예, 정말이에요. 그래서 피아노나 컴퓨터 교육보다 어떤 박사학위보다 중요한 게 음식물 배합법에 대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단과일과 신과일을 섞지 않는 거, 그리고 밥 한 숟갈, 반찬 한 숟갈 순서가 아닌 거,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섞어 먹지 않는 거, 단백질과 지방질 섞어 먹지 않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지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은 한 끼니에는 나다를, 다른 끼니에 뭐를 먹어요? 벌거지를. 벌거지를. 예, 다시 말하면 벌거지 뭐예요? 예, 단백질이죠. 벌레들 단백질. 나달은 탄수화물. 새들은 한 끼니에는 탄수화물을 먹고 다른 끼니에 뭘 먹냐면 벌거지, 단백질을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먹을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는 방법에 따라서 제가 이 밀키트를 1, 2, 3 스텝으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녹즙입니다. 이 뭐요? 섬유질을 빼내지 않은 통 그대로, 홀푸드 그대로 여러분들이 구하기 힘든 케일이나 이런 몸에 아주 좋은 모링가나 여러 가지, 게다가 이제 암 환자가 필수로 먹어야 되고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환자들이 먹어야 되는 인도 아유르베다에서 많이 쓰는 계피, 생강 이런 것들로 몸을 또 덮이기도 하고 가장 좋은 이 채소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뭘 먹냐면 채소를 먹고, 그 다음에 2번 뭐 먹어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필수 지방산의 균형을 1대1에서 1대4 이하로 맞추어서 드시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이 뇌졸중, 뇌경색 모야모야도 예방할 수가 있고 뼈밀도도 튼튼하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맞기 때문에 염증이 안 생겨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가 발화생식과 뭐예요? 볶음국식으로 여러분의 체온을 올리기도 하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적절하게 영양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는 음식물 순서도 어떤 좋은 음식으로 어떻게 먹을 것인가 상당히 중요해요.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는 거. 그런데 화식으로 드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드시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방법을 배우실 거예요. 첫 번째, 암을 유발하는 강력한 원인이 바로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이 콜텔 에셀스틴 박사에 보면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심장 혈관의 스텐트나 바이패스가 일어나게 하는 가장 큰 원인, 그거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나이트릭 옥사이드, 한국말로 하면 산화질소입니다. 예, 활성산소를 없애버리는 물질이에요. 요게 생기면 없어져요. 심장혈관 뻥 뚫리고 뇌혈관 뻥 뚫려요. 잠 깨셨죠? 제 뻥소리에. 자, 그래서 이 과산화지질과 반대가 산화질소입니다. 과산화지질은 뭐냐면 지방이 썩는 거를 얘기해요. 리피드 페록사이드. 그러니까 이 지방의 독소예요. 지방의 독소로 만들어요. 기름을 독소로 만드는 건 어떻게 하면 기름이 독소가 될까요? 예, 태우고 끓이고 열에 가하고. 그래서 그거를 반대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니까 과산화지질은 한마디로 하면 지방이 썩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지방이 썩어서 축적이 되면 그게 뭐가 될까요? 암이 되겠죠. 예. 그래서 과산화지질은 불포화 지방산이 산소에 노출되는 산화 현상에 의해서 생기는데 요 산화 현상은 고온에서 더욱 빨리 일어납니다. 지방이 언제 빨리 썩어요? 고온에서 가열할 때. 과산화지질은 심장 혈관 계통의 질병이나 산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다양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는 활성산소, 이 프리 레디칼이라고 하는 이 유리기, 활성산소를 발생시켜서 세포와 세포 간의 교신을 방해해서 암에 노출되게 하고 파킨슨처럼 이 뇌혈관을 막아서 뇌졸중 뇌경색 파킨슨을 유발하기도 하고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고 죽사, 동맥이 다 굳게 만들겠죠, 기름이. 그리고 심장도 부전, 말펑션 기능을 일으키고 신장도 말펑션, 기능 부전 상태를 일으키고 심장 근육이 굳어가는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후라이팬 딱 꺼내고 자 이제 점심 요리 해야지 하면 후라이팬도 딱 꺼내고 기름 딱 꺼내고가 1번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성분들이 요리한다 그러면 후라이팬하고 기름부터 꺼내십니다. 자, 요 습관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후라이팬은 누구에게 주어야 한다? 원수에게 주어야 한다. 그게 이 우리 가족들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박사보다 중요한 며느리가 하면요. 이 건강 요리를 잘하는 며느리를 좀 얻으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번 국회의원 이렇게 늘 이렇게 뭡니까 스피치 하는 거를 가리키는 그 강사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건강 노이로제가 있는 분이세요. 병원에서 또 오진을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더 예민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강의 끝날 때마다 원장님한테 직접 교육받은 여자를 저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건강 요리 하실 수 있는 분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건강 요리를 잘 제공해 줄 수 있는 이 아내감을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우습긴 하지만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이죠. 그렇다고 오늘부터 전화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과산화지질은 포화지방산과 단일 불포화지방산을 고온에서 가열할 때보다 다불포화지방산을 고온에서 가열할 때 훨씬 많이 생깁니다. 단일보다 다불포화지방산을 고온에서 가열할 때 훨씬 많이 생기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때는 다불포화지방산보다 단불포화지방산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 강의 많이 했어요. 단일 불포화지방산과 다불포화지방산에 대해서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에 대해서 1대1과 1대4 비율로 낮추셔서 드셔야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균형을 맞춰서 염증이 생기지 않는다고 알려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까요? 다중불포화지방산과 단일불포화지방산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요거하고 요거 중에 어떤 게 고온에서 훨씬 더 안전하대요? 단일이요? 다중이요? 단일 불포화지방산. 여러분 단일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오메가9,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요게 단일 불포화지방산 1이죠. 자, 여기 보시면 다불포화지방산은 주로 홍화씨 오일, 중국 분들이 많이 드시죠. 물론 이 홍화씨 오일이 이렇게 뼈가 부러지거나 할 때는 도움이 됩니다. 프랙처 됐을 때. 그리고 해바라기 오일, 그리고 옥수수 오일, 대두콩 오일이 바로 다불포화지방산입니다. 그리고 단일 불포화지방산은 여러분들이 이제 염증을 치료할 때, 이 변비가 심할 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드시면 이제 염증이 이 변비가 치료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반드시 이 약용으로 식용에 이게 이게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어야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땅콩 오일은 중국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드세요. 자, 여기 보니까요. 올리브 오일이 단일 불포화지방산은 74%고 땅콩 오일은 46% 순으로 함유량이 높은데 고온에서 가열해서 요리할 때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땅콩 오일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 그 요리책에 보면 이거 다 나오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도 종류가 있죠. 예, 그래서 어떤 거는 가열할 때 쓰시는 게 좋고 어떤 거는 샐러드용이 좋은지 다 요리책에 표기가 돼 있어요. 공부 좀 하시고요. 자, 그런데 까놀라 오일은요 63%로 땅콩보다는 단불포화지방산이 많아요. 그런데 까놀라 오일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전자가 이 변형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실 때 GMO냐 난 GMO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유전자 변형된 식품 때문에 여러분의 유전자가 이 돌연변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하셔서 난 GM으로 조금 비싸도 완전 유기농이나 난 GM으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텃밭이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셔서 자기가 직접 상추도 키우고 샐러리도 키우고 이러면 더 좋겠죠. 예, 그렇게 해서 드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온에서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발암물질을 생성시키는 알파리놀렌산하면 오메가3 지방산으로 굉장히 좋은 지방산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고온에서 조리할 때는 알파리놀렌산이 적합해요? 적합하지 않아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파리놀렌산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마시 오일이에요. 오메가3가 가장 적합한 비율로 가장 이상적인 것이 아마시였죠. 아마시는 여러분 매일 드시잖아요. 예, 갱년기에 특별히 더 드셔야 되고 암 환자라면 필수고 유방암, 난수암, 자궁암, 전립선암, 호르몬성 암 환자들은 필수예요. 몸에서 염증을 없애는데 탁월한 이 아마시 오일인 가장 좋은 알파리놀렌산 오메가3의 대표적인 오일도 뭐냐면 조리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드실 때 샐러드용으로 열에 가하지 않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오메가3 지방산이나 이 알파리놀렌산은 여러분들이 아마시나 까놀라나 데드콩이나 호두 오일 같은 거는 어떻게 드시라고요? 열에 가해서 드시는 게 좋을까요? 생으로 드시는 게 좋을까요? 예, 생으로 샐러드용이나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하시면 활성산소가 나오고 지방이 썩어서 범인은 누군데? 모든 암의 범인이 누구인데? 지방인데 지방이 썩어서 과산화 지질이 되면 뭐가 돼요? 모든 만성질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가지고도 잘못 요리하시면 사람 잡습니다. 예,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